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텝업 채널의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할 건데요. 삼성전자 얘기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 마감 시황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대부분 이제 주가의 영향은 거의 코스피 지수에 끼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자체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추 비슷한 거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삼성전자가 빌빌 기어대고 뭐 이런 건지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강 후약이었어요. 전약 후약이었습니다. 그냥 앞에도 약했고 뒤에도 약했었는데, FOMC가 오늘 이제 11시간 30분 후게 되면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FOMC가 뭐냐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딱 한 걸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11시간 30분 후가 되면 얼추 새벽 3시가 됩니다. 이 기준금리가 딱 뿅 하고 발표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30분 후에 이 파월의 페드의 연준 의장이죠. 예, 파월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의 시간을 갖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가지고 동결 쪽 현재 지금 5.25에서 5.5가 지금 맥시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9% 지금 압도적으로 동결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 근데 동결이어도 지금 너무 고금리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금리에 한 번 정도는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 와중에 고금리 시대가 과연 얼마만큼 유지가 될 건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중에 한 번 정도는 있다, 아니다, 없이 그냥 이대로 길게 갈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이제 힘을 쓰려면은 외국인 자본들이 조금 투자를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 환경들이 좀 많이 없죠.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좀 나온 얘기인데 이게 뉴스가 뭐냐면은 낸드 플래시 4분기 이제 고정 가격이 제품에 따라서 약 10%에서 20%, 디램 가격은 이제 고정 가격 대비해서 약 10% 정도 인상이 돼서 한 두 자리 정도의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방금 나왔어요. 예, 방금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얘기가 많이 많습니다. 이거 제가 왜 갖고 왔냐면은 곧 있으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산 쪽에서도 뭔가 이제 돈 안 되는 사업은 좀 뺍시다 해가지고 다 그냥 매각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굳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한 번씩 굵직한 사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도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2년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건데, 미국의 2년 채권 수익률 5.08%라고 적혀 있죠. 이제 국채라고 얘기가 넘어가게 되면 머리가 좀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 국가가 발행한 채권, 그러면은 미국채가 되게 되겠죠. 그럼 회사가 발행한 거는 회사채가 됩니다. 개인이 발행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사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어떠한 어음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발행했느냐, 발행 주체에 따라서 앞에 붙은 전미사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내놓은 채권입니다. 어, 이게 근데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게 뭘 뜻하냐면은 투자를 할 때 우리처럼 이제 뭐 100만 원 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할 수도 있고, 대학생 투자들이 100만 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수십억 원대, 수천억 원대 자가상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100만 원을 하든 수천억 원을 하든 간에 다 공통되는 관심사는 뭐죠?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 채권이라는 상품이 뭐냐면은 어떠한 거에 기준 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다 상품에 투자하면은 만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 5%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근데 저거는 주식과는 다르게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마이너스 5%가 깎이면은 얼마 큰 타격은 없잖아요. 그래도 뭐 다른 걸로 한 7% 정도 수익 내면은 얼추 되겠지. 그런데 상황을 바꿔서 1000억 정도라고 했을 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0억에 5% 맞으면 정말 뼈가 아프겠죠. 막 손 덜덜 떨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분산 투자고 그 다음번은 이런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은 원금이 보장되고 5%의 수익률이 보장이 된대요. 그러면은 제가 수천억 원대 투자 자산가라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게 조금 더 매력적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자, 그렇게 지금처럼 이제 마켓을 만들어주는 마켓 메이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고래분들께서 세력분들께서 주식에 들어오지 않고 채권에 투자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니까 그래도 2년이죠. 만기가 2년이라는 소리예요. 2년 동안 어떠한 듀레이션이라는 기간을 갖고 쪼개서 줍니다. 수익률을 저 5%에 달하는 거를.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지 굳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말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120 이동평균선을 밟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초장기적인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눌리게 되면 오늘 이제 새벽 3시부터 변동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제 파월이 금리는 아마 제 생각에도 이제 동결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지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 사실 유가가 너무나 날뛰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잡힌다고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잡힌 건지 아닌 건지 너무 이제 고점에서 조금 내려왔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패드가 몇 프로 삼고 있는 2%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아마 내년이나 조금 돼 얼추 이제 근접하게 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선물 지수도 장 막판에 계속 들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양전을 해버렸어요. 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양전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어, 시장 조상자들도 주의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파월이 30분 후에 기준금리 발표하고 난 30분 후에 어떠한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 즉 삼성전자의 주가 또한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2분기에 들어와서 감산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없어요. 아마 이 부분은 선물 지수에 연계되어 있는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삼성전자, 코스피 이러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아직 못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 아마 방향성이 얼추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다이나믹한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패드 워치라는 이걸 탭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어, 12월 달 그리고 11월 달 2번 정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연말까지 딱 2번 정도 기회가 남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전에는 이제 한창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는 맨하임 중고차 지수를 조금 더 눈여겨보자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그게 잡혀가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크게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에 뭐가 없으니까 이제는 유가가 중요합니다. 라고 했었고 이제는 갑자기 또 실업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연준의 태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까 투자를 할 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매주 이런 보고서는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 생산주 물가지라든지 이러한 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지표들에 대한 신뢰도가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채권이라든지 안전자산,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아마 이제 우리가 자고 내일 일어나게 되면 증시가 한 차례 변화를 했었고 야간 선물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예요. 다만 이제 야간 선물은 이제 4시까지밖에 제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아침 증시 우리 선물 시장 많이 바뀌었잖아요. 15분 정도 이제 일찍 열리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오전에 내일 오전 증시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어떠한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방향성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이나믹하는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 그냥 안 좋게 나오면 추석 명절 이후에 좀 봅시다 이럴 거고 그 전에 이제 조금 앞당겨지느냐 상승장의 분위기가 앞당겨지느냐 조금 뒤로 가느냐에 아마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 전망과
어떻게 보면 이제 마감 시황도 같이 병행해서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금 속 시원하게 해답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